네, 종목 수리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MBN골드 황대현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장이 좀 무겁네요. 현재 낙폭이 조금 더 커지면서 코스피도 0.89%, 코스닥도 1.6%까지 빠집니다. 주 후반에 시장이 좀 처지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외적으로 이제 금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미국 시장이 주종을 주니까 거기에 따른 현재 그 주가의 흔들림은 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내 시장은 글로벌 시장의 그 아시아권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떴단 말이에요. 우리는 미리 선조정을 들어갔다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에 반등폭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낙폭이 있는 부분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금요 효과라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의 변화는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주가의 그 흐름을 갖다가 낙폭을 만들었던 부분이 기관의 어떤 연기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오늘도 기관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지만은 매도가 좀 축소되는 흐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에 매수를 했다가 매도로 전환됐거든요. 그럼 이렇게 된다면은 기관도 8만 건 팔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아마 포트의 재구성이라든가 이런 측면들이 좀 나타나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조정은 들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선조정이라는 부분과 바로 그 투자의 그 포인트의 기간의 그 매도가 바로 많이 좀 과거보다는 축소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을 볼 때 조정 이후에 지금 호흡 조절이지만은 다음 주에 어떤 그 기간에 그 수급의 변화가 된다면 주가의 흐름들은 안정이 될 수 있고 다만 주가의 어떤 차별화는 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 주가를 이끌어갔던 부분은 결국은 바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신성장 산업이라 이렇게 보는데 오늘도 이제 자동차 부품, 자동차 관련주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썼기 때문에 조정을 줬지만은 벌써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는 신성장 산업이 아직도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전략을 볼 때 오늘은 조정을 준다고 하지만은 이러한 IT나 자동차에 관련 업종들이 또다시 안정되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든가 영원한 주도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네. 또는 자율자동차 이런 쪽에 도리어 이제 저점 매수의 어떤 타이밍을 찾는 것이 이제는 오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좀 안정되면서 다시 주도주를 준비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타이밍으로 예. 말씀을 많이 해주시네요.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도리어 이제 위기가 네.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다행이네요. 그러면은 오늘 금요일 시장에서 키워드 어떤 걸로 잡으셨나요? 예, 일단 그 신성장 쪽에 좀 포인트를 줬습니다. 바로 스마트 시티라는 부분을 이제 네.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뭐 익히 들으셨던 분도 있겠지만은 최근 우리가 보면은 뭐 테크노피아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월드시티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조용히 좀 변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바로 최근에 그 텔레커뮤니케이션을 갖다가 어떤 기반을 둬서 최근 뭐냐면 뭐 신경망 같이 네트워크를 연결시켜 가지고 이런 도시 또는 기업들끼리 또는 건물들끼리 서로 바로 인터넷에 의해서 자유롭게 서로가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상당히 과거보다는 변하면서 아까 스마트 시티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국가 차원에서 이것은 아마 이제 5G가 되기 때문에 시행을 할 수 있는 시점에 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변화가 어디서 나타나면 우리가 가장 최첨단 산업하면 미국의 그 바로 실리콘밸리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가 그런 신경망에 의한 그 누련 부분에 의해서 상당히 유기적인 관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이제 본보기로 보면서 21세기의 뭐 새로운 도시 유형이다 이렇게 되는데 5G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국내적으로도 그런 것이 그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신성장 산업은 선점을 하는 그 기업이나 그 선점을 먼저 치고 나가는 이런 부분이 해자 기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요. 이러한 그 스마트 플랫폼 부분이 서서히 재부각되지 않겠나 저는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을 조금 봐야 되는데 뭐 PS텍이라든가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런 그 사막 콘덴서, 이글루 시큐리티라든가 또 여기 이제 그 포스코 ICT, 뭐 한국알컴퓨터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조금씩 준비가 되지 않겠나. 네. 그래서 약간의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이런 종목군들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봅니다. 긴 호흡으로 이제 트렌드를 보시는 거네요. 네네. 스마트 시티 플랫폼 관련주, 뭐 포스코 ICT나 말씀하셨던 TS텍, 일진전기 등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 중에서 그러면은 좀 눈여겨 보시는 탑픽이 있으십니까?
예, 제가 그 사업 구조 조정 이후에 그 자회사 부분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네. 이 종목인데 아마 여러분 우리가 한국화 컴퓨터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한컴 워드 부분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업이 그동안 굉장히 현재 여러 가지 흔들렸던 부분이 있지만은 상당한 구조 조정 이후에 그 기업의 위상이 변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는데 일단 한국화 컴퓨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스마트 시티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자회사 부분이 좀 위상이 좀 그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한컴 라이프케어입니다. 이 부분에 그 이제 사업 본격화가 되고 있는데 뭐 작게는 이제 그 소방 안전 플랫 부분에 어떤 스마트 시티에 접목을 좀 하고 있는 이런 그 측면이 있지만은 최근에 들어와서 현재 그 전라북도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스마트 시티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 쪽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스마트 시티에 한 발 다가가는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전체적인 운영 시스템을 어느 정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한컴라이프도 그 자회사 부분도 올해 이제 코스닥 상장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은 상당히 그 IPO 도전이 됐을 때 그 한국화 컴퓨터의 그 기업 부분도 위상이 좀 올라갈 이러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최근 봤을 때 이런 그 어떤 그 한컴 그 라이프케어가 상장이 되는 부분과 더불어서 특히 이제 제가 그 주목하고 있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아마존과의 그 긴밀한 관계를 지금 현재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부분과 이러한 그 네트워크 협력을 좀 강화하면서 스마트 시티라는 부분을 갖다가 그 접목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자회사 부분을 볼 때 그 오피스 365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클라우드 기반입니다. 그래서 그 아마존과도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서 이런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의 어떤 클라우드의 그 서비스 기업으로서 좀 부각이 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현재 스마트 시티의 어떤 선도 업종과 또한 그 아마존이라는 그 대기업, 글로벌 기업과의 어떤 연결 관계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어떤 수익 모델과 그 매출 부분이 좀 이어갈 수 있는 통로를 좀 만들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자회사 이런 그 오피스 기업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화 컴퓨터의 어떤 위상도 높아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피스 부분의 그 기업 가치 이런 거 볼 때면 5천억이 넘는다는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컴 라이프나 또 한컴 MDS도 알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현재 그 지분 가치 부분에 대해서 한국화 컴퓨터도 긍정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된다면은 현재 뭐 시가총액 부분 대비 현재 그 또 예상 퍼가 볼 때 2021년도부터 한 10배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그 동기업의 그 상대 비교를 해볼 때 다른 기업들과 저평가라는 국면이 좀 나타나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화 컴퓨터는 아까 말씀드린 자회사 네.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와 스마트 시티 또는 기업의 어떤 그 지분 가치 이런 부분에서 주가의 어떤 반등 기대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얼마까지 보시는 거예요? 예, 이 종목 부분은 그 주가가 그동안에 이제 그 약간의 그 조정을 주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한 21,000원대까지 또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 라인은 17,000원대 접근하시고 지금 이제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 관점인데 차트 흐름을 잠깐 좀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18,000 그 흐름을 보면은 약간의 눌림목을 주고 있잖아요. 보시면은 그래서 반등 이후에 그 물량을 싣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18,100원이나 300원 전후에 이렇게 분할 매수 관점도 용이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스마트 시티라는 키워드 잡고요. 오늘 목표가 21,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무료 방송 하시죠, 오늘? 네, 뭐 오늘도 4시에 합니다, 여전히. 근데 장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를 예상해야 된다.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중요의 그 포인트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많이 참석하셔가지고요. 많은 그 도움 되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